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 상승 후에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며 약보합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5% 오르면서 64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이후에 중국 경제의 향후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 즉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연 2.02%를 기록한 이후 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금융과 세제, 공급을 망라한 초강력 부동산 종합대책을 꺼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를 20%로 축소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월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하죠. 최영돈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요새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헤드라인 이슈처럼 이제 상승을 더 할 줄 알았는데 잠잠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한 주 워낙 좀 좋은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0 정도,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15 정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중무역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번 주서부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된 합의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과연 선순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 일단은 총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데요. 첫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영돈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공유해 보시고요. 또 평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로 하실 경우는 02786-1022 또는 1023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첫 스타트 아주 든든하게 인싸 아싸로 채워보도록 하시죠. 우리 주식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신규 매립장 허가에 있어서 지연이 되면서요. 이 폐기물 처리 단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오르는 것도 확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오르게 되면요. 이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오르게 됐는데요. 실적이 오른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영업이익과 또 매출 모두 이렇게 2017년이 파란색이고요. 2019년이 예상치로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실적 추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특히 기관에서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증권업계에서도요.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 쭉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인사 소식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소식은요. 백화점주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찬바람이 불고 연말이 돼서 그런 걸까요? 할인하고 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소비욕을 좀 자극하는 그러한 빨간색 세일 문구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달 들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게 되면서 백화점 업종에 대한 주가 역시 많은 기대감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백화점 업체가 매출 확대를 위해서 명품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확실히 비교적 부진했던 10월의 백화점 성장률은 11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신세계, 현대, 롯데, 3사 모두 상승세 보이면서 평균 7.33% 성장했습니다. 10월과 11월 면세점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백화점주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점만 가져가고 있으니까 쭉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인사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경기 민감주가 훌훌 털고 반등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발표에 힘입어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철강 등 양국 갈등에 대한 악화에 따라서 그동안 글로벌 무역 감소 우려에 따라서 좀 주가가 기지개를 펴지 못했었는데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이죠.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발표에 나란히 기록했었는데 최근 이틀째 연속으로 그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노무라 증권에서도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내년 투자 유망 종목으로 또 꼽기도 했다네요. 경기 민감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지혜로 삼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나싸 소식 준비했는데요. 인싸일 수도 있고 앞불싸, 조금은 아싸일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이 미중 1단계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변수는 남아있다. 따라서 조심해도 되겠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쟁점,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은 2단계 혹은 3단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에다가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을 또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2단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2단계가 미중 무역협상 2단계가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워도 괜찮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책 잘 수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N텍과 인선ENT, 코엔텍 등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라 소비자 심리도 개선이 됐고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백화점주 주가도 상승한다는 인사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철강주인 포스코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은 끝났지만 아직 2단계가 남았습니다. 변수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수순을 잘 밟아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니W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영돈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다루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리스크 해소에 따른 경기 민감주 반등 가나라는 헤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미중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좀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교육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전반적인 관련된 업종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좀 많이 빠져나갔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는 일단은 IT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기 민감주들이겠죠.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IT 쪽에서 조금 더 매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기업, 유틸리티 기업 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반도체라든지 철강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테마주 어떤 것들이 오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OLED,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OLED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한 2%, 3% 가까운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OLED 장비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가 1차적으로 좀 상승을 한 이후에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되면 IT를 꼭 반도체에 국한하기보다는 좀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주들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모두가 반도체주에 주목할 때 그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OLED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진다 하면 항상 면세점주 그리고 백화점주가 상승을 하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인싸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출 확대에 의한 명품 브랜드 라인업 강화, 백화점주 주가 상승 가져다 줄까라는 네. 기사를 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합의가 좀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과연 이제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조금 요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차 회담을 통해 가지고 1차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옅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줬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이후에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냉각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 미국 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중국 소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백화점주라든지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러한 섹터군들도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 신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연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의 틈을 타가지고 좀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요 기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유통업종들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매력도가 좀 상당히 좀 배제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매력도가 좀 점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고 경기 소비주들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인싸 소식으로서 백화점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에 이어서 경기 소비재주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백화점주 그리고 유통주 관련해서 체크를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사에 대해서 최영동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 있어서의 인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KM제약인데요. KM제약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성분의 화장품 원료를
독점 공급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집합체이자 유전 정보를 말하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KM제약 측에서는요, 이 원료를 활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은 물론 이 두발용 제품, 또 인체 세정용 제품, 유아용 제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함께 들리게 되면서요, KM제약이 오늘장 12% 가까운 강세 그려냈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3,200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3,080원에 오늘장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헬로인데요. 오늘 역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가요, LG U+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CJ헬로도 올랐고요. LG U+ 모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CJ헬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방송과 LG U+의 이동통신 결합 판매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가입자 이탈률을 조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 소식에 CJ헬로가 오늘 장 초반에는 6,900원 선까지 좀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5%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6,31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액트로인데요. 카메라 부품 업체이죠. 자, 내년에요, 스마트폰 카메라와 폴디드 줌, 그러니까 이 광학줌 관련해서 매출 기대감에 오름세를 기록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 예정입니다. 갤럭시 S11 시리즈, 이 갤럭시 S11 시리즈에 광합줌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국내외 다른 모델에게 있어서도 이 폴디드 줌, 그러니까 광합줌 방식이 채택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액트로의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증권가 리포트 함께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장 역시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550원 올라왔습니다. 14,300원에 오늘장 양봉 기록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룩스 보시겠는데요. 조명 문화 사업과 또 바이오 사업 함께 영위하고 있는 필룩스입니다. 오늘 역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에서 연구 중인 면역 항암제 임상 이상 소식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필룩스 같은 경우는요, 3%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급등 양상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8,2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오늘 종가는 7,8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실까요? 금호전기 가지고 왔는데요. 금호전기가 사실 이거래일째 급등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20%대 상승을 쭉쭉쭉 그려 나갔었던 금호전기였는데요.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었던 것일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소폭의 음봉을 그려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5% 가까운 낙폭을 만들어내면서 250원 빠졌습니다. 4,760원에 차익 실현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소폭으로 내려앉은 모습까지 금호전기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 최근에 부각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원료 도입 소식에 KM제약이 또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LG U+ 승인 소식에 또 CJ헬로와 같이 또 두 종목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1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액트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참 궁금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최영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셨나요? 예, 일단은 뭐 5종목 오늘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었던 종목군들이고 굉장히 네. 좀 좋은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업황에 대한 속도 부분들 또는 이제 2020년도까지 좀 바라봤었을 때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눈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중에서 가장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 액트로라는 종목을 좀 뽑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4%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물론 이제 액트로가 오늘 4%
차트 때에 대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11월 달과 12월 달 넘어오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좀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와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움직임들까지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까지도 마찬가지로 신규 모델들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5G 신규 모델까지 뭐 장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액트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정별 설비하고 이제 내재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고 수익성이 상당 부분 좀 높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도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5G 시장이 열려버리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되면 5G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듀얼, 그다음에 뭐 트리플, 그다음에 멀티 쪽으로 넘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액트로가 보여주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시장 부분들, 수요 부분들, 그리고 성장 부분들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오늘 언급된 5종목 다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트로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액트로에 대한 설명 듣는데 스탁세일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열거해 주셨는데 일단 5G도 그렇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목할 만하고 또 내년에 전방 사업으로 전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경쟁력이 부각되고 수익성도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차트 흐름 매우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죠. 오늘도 엄청난 종목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깔끔한 설명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요 스탁세일즈 이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디로 연락하면 됐더라?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함께 알려드리면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마구마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종목 상담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작정하고 여러분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연락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희는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추첨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가요. 3619인가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성공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요. 또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증정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공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죠? 지난주 월요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기대가 되는데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웍스 가지고 와주셨었고요. 이 실리콘웍스가 12월 16일 고가 기준으로 2.67%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저와 함께 맞춰보러 가보시죠.
네, 최영동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위부터 5위가 나와 있는데요. 1위는 세경 하이테크가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30%의 수익률 짱짱하게 챙겨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역시 2위는 힘스가 힘을 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7.96%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네요. 3위는 덕산 네오룩스가 4위는 옵트로텍 그리고 5위는 만도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과연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을 통해서 항상 좋은 종목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5세대라고 적혀져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5G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5G 기지국의 안테나가 필요하죠. 5G 안테나에 매출 호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매출 호조 덕분에 실적이 아주 그냥 날개 돋친 듯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힌트로 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고속 충전에 있어서 이 종목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글자 모두 영어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스탁세일즈 이후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와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 기회는 지금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종목 상담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최영돈 전문가님의 AS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자,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실리콘 웍스 오늘 1%대에 대한 강한 상승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통해 가지고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그리고 OLED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티콘 그와 더불어서 기판에 들어가는 티콘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 20일선 드디어 정변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려가지고 아직은 수익률이 다소 좀 미진하긴 하지만 네. 향후로 봤었을 때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도 또다시 한번 좀 AS를 좀 할 수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최영돈 전문가님한테 그 수익률 높은 거 자랑하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항상 사양을 하셨는데 오늘 실리콘 웍스는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AS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탁세일즈 바로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RF텍입니다. 자, RF텍은요,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RF텍이 5G 관련주로도 또 엮여서 테마주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액세서리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RF텍이 5월 달에 5,000원 주가 자체가 9,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OLED 관련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으로 좀 시야를 좀 넓혀보게 되면 5G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AS테크라든지 RFHIC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RF텍도 마찬가지로 2.53%의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RF텍이 4월달, 5월달, 6월달 기점으로 5,000원짜리 주가가 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5G 장비주의 테마에 속하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전방산업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동사가 드디어 안테나 부품,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돼주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20일선 강하게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4월달, 5월달에 보여줬던 정말로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초입 구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 바로 구미가 확 당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초입 구간이다, 상승 많이 했었던 그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F텍이 그냥 단순히 모바일 액세서리가 아니라 또 여기서 장비주, 5G 그 기지국의 장비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RF텍이 무선 충전과 보조 배터리 기술력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사실 이 배터리 없어서 항상 막 발 동동 굴리면서 언제 또 다시 충전하나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기술력들을 계속 개발하고 들었어요. 자, 어떤 기술들을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는 뭐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량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손에 스마트폰을 네. 놓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자는 시간 빼고 나서는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충전에 대한 니즈의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커질 버티질 수밖에 없다.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에는 뭐 충전에 대한 속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빨리 진행되는 고속충전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충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25W짜리의 고속충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충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RF텍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2019년도뿐만 아니고 오히려 2020년도 가서 조금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5G로 넘어감과 동시에 컨텐츠에 대한 수요 부분들 네. 그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되면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지금 들어올릴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자,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무선 충전과 보조 배터리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있어서 그리고 고속 충전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주가에 반영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던 5G에 대한 기지국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팔 아프게 지금 들고 계시는 이 기능이야말로 네. 이 RF텍이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본연에 대한 산업 부분들을 놓치고 나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고속 충전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뿐만 아니고 중저가에도 마찬가지로 고속 충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만큼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화,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RF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고유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은 2020년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고속 충전이랑 무선 배터리랑 같이 되고 그렇게 충전 속도가 빠르면은 가격이 적당하면 바로 살 것 같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수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G 장비주로 이제 핫하지만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또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이제 바로 오를 때가 돼서 갖고 오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상승 타이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업종 내의 대장주 부분들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RF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대장 역할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네. 되면은 대장에 대한 주가 흐름들, 섹터 내에 있는 대장주, 그러니까 견인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지금 에이스테크를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자, 에이스테크가 5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12,200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 6,000원대까지 딱 절반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전방, 그러니까
섹터 내의 대장주 흐름들이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쉽게 말씀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주가에다 끌어썼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더불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잡힐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시점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고 되면 2020년도 5G에 대한 장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저효과를 통해 가지고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에이스테크뿐만 아니고 RFHC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RF텍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이유도 굉장히 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시각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는 4분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1분기에 드디어 들어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더 이해가 됩니다. 일단 5G 관련주 장비주 중에서도 대장주인 에이스테크의 그 흐름을 보면서 RF텍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또 주가가 선 반영돼서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지금 잡아야겠죠?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RF텍은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짜잔, 머니W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쁜 판넬로 정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RF텍 같은 경우는요, 5G 관련주로 해서 여러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 기지국 안테나의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에 있어서도 호조가 이어졌고 그 덕분에 실적에 있어서도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함께 전해드립니다. 게다가 고속 충전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고속 충전 모바일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실적 역시 개선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5G 장비주들이요. 주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좀 더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매수가 접근이 가능한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예,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질문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혼내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혼내는 건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혼내드리고 싶은 게 이게 12 이슈가 있더라고요. 전환사채 만기가 이제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에 있어서 좀 부담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계속 좀 부담 가지면 혼내드리려고요.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서 상당히 좀 걱정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오버행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해서 물량 부담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RF텍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2 물량 자체가 이제 8,000원 정도가 이제 전환가액이기 때문에 8,000원대 정도가 오게 됐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물량뿐만 아니고 만약에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리고 RF텍이 본연의 실적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되는 속도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12 발행으로 인한 물량 소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오히려 12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리고 RF텍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도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좀 압도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주어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이 압도한다. 12 물량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적과 업황 개선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잡아야 될지 저희 가격 전략 바로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RF텍 오늘 2.53%의 움직임들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21선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앞서서도 시장에 대해서 언급드렸듯이 좀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직전 고점이겠죠. 9,5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지금 하단, 그러니까 박스권에 대한 하단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1선, 201선이 자리 잡고 있는 7,000원대를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 RF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가격 전략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수비는 또 적극적인 공격에서 비롯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살짝 올랐다고 겁먹지 마시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니까 적극적인 또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5G 기지국 안테나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면에 있어서 RF택 조금 더 우리가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을까요?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시초가 제시해 주셨고요. 게다가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9,500원 선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터치하게 되면 찌릿찌릿 여러분 매도 전략 취하셔서 꼭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G 장기주 원하신다면 RF택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02786-1022 또는 1023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연결부터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영 작가님, 이하작가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카톡 하다가 전화했는데요. 제 쌍용량의 쌍용량의 6,280원에 네. 비중 30%예요. 네, 쌍용량의 작년 매수가. 4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 전화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6,280원이고 비중은 30%신데 30%예요. 예. 네, 작년 4월이면 꽤 오랜 기간 갖고 계셨는데 지금 매수가비에 떨어져서 남북 정력주로 제가 건설계통 근무하다 보니까 네, 걱정되시죠? 이제 건설계통 하면 시멘트 필요하니까 매수했는데 요즘 약간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대응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최영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시고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예. 쌍용량이 오늘 1.41%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고요. 예. 대북과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대북 예.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오늘 비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른 예. 종목군들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41% 전혀 밀리는 거 없이 마무리가 된 예.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성격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북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고요. 향후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 부분들을 따라서 쌍용량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에서는 단순하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주가를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밀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SOC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 집행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SOC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멘트와 관련된 종목군들, 시멘트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국내 SOC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좀 봤었을 때도 쌍용량에는 지금
자리는 털 자리는 아니다,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텐데 일단은 올해 2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그리고 6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9월 달의 고점 부분들을 차례대로 좀 이어보시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하락 구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1차적인 목표치 자체는 항상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맞고 떨어지는 성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뭐 개인적으로는 비중 자체가 30% 정도 계시기 때문에 한 6,000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 자체를 조금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흘렀을 때 그리고 미국과 대북 간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쌍용량에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6,000원대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대한 하단분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량들을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약간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시고 손도 많이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6,000원 그리고 6,000원대가 오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절반 부분들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매도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매도했던 물량 자체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서 현금량을 좀 늘려놓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약간은 제가 복잡하게 좀 설명드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제가 예. 저기 건설계통에 근무하는데 예, 제가 큰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시멘트를 쓰면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쌍용량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시멘트 업체 1위가 쌍용이고 예. 그 대북 관련이 떠나가지고 예. 우리 건설에서 공사하면 시멘트 채말승이 쌍용인데 예. 그 대북 관련주 떠나가지고 시장료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뭐 그냥 충분히 대북까지 가능한 떠나가지고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북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반영이 돼 버리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기다리셨어요.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잘 기다리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00원대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2018년도 11월 달에 대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치 정도만 설정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당일 목표치를 6,000원은 남으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쌍용량에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로 6,000원 제시해 주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다가 다시 한번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앵커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치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연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죠? 네,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자 잘 주셨습니다. 먼저요, 6681님의 문자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SE 여쭤봐 주셨는데요. TSE 반도체 검사 장비 주로 알고 있습니다. 14,400원에 담으셨고 2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보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2,500원까지 오늘 종가로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14,400원에서 12,500원대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좀 얻으셨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 음봉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흐름들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 정말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손절 라인 자체는 오늘자에 대한 저가 부분들을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8,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자리보다는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간이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저가이겠죠. 11,800원, 11,500원대를 하향 이탈 시키는 가격대가 최종 전략, 그러니까 매도하는 가격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손절 라인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800원에서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800원에서 11,500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 많으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정말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2919님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안구건조 관련해서 요즘 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가 34,800원, 비중은 20% 이네요. 자, 오늘 종가는 34,650원으로 어제에 비해서 조금 소폭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얘는 어떻게 예, 대응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한올바이오 파마 자체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보다는 오히려 기관 쪽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11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 만들어내진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폭들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업종 자체가 IT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좀 주춤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21선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고점이겠죠. 3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9년도 3월달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39,000원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39,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거 많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문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레이클럽이 내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중무역 합의 이후에 주도 종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MTNW 홈페이지 내에 있는 레이클럽을 찾으셔가지고요. 저희 무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일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도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